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산둥성에는 번개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로 2,800채가 날아갔다고 하며 중국은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에 미국의 2배인 연간 약 2조 748억 원씩 투자하며 에너지 패권 싸움에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에서 500km 떨어진 러시아 보르네시주 무기 창고에 드론 공격을 하여 무기 보급에 타격을 주었고, 비트코인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음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료 등 공포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이라면 한두 달간 분할로 모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준 파월의 청문회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9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53으로 하락, 코인은 27로 하락. 1. 현대차 파업 피하다, 상당한 임금 협상 합의안.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 2천 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12일 투표로 가결되면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 기본급의 400%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2023년 경영성과금,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경력금, 명목의 기본급 100%와 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임금 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 올해 9월 말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량 상경료금으로 400만 원과 현대차 주식 20주를 지급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측은 살얼음판이었지만 현대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그룹 전체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상승하는 현재 현대기업 흐름상 이번 합의는 급한 파업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 TSMC 3나노 전성기 몰려드는 주문. 엔비디아와 AMD 등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에 이어 모바일 프로세서 업체들의 성능 경쟁도 치열해지며 TSMC는 3나노 파운드리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올해 말부터 위탁 생산 주문이 대거 몰리며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해 3나노 공정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3나노 2세대 공정을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3나노 파운드리 생산 물량을 지난해의 3배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지만 공급 부족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TSMC는 3나노 파운드리에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의 주문이 몰리자 위탁 생산 단가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두고 주요 고객사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맥쿼리 증권은 이미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TSMC의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고 분석하고 TSMC 목표 주가를 1280대만 달러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선거 땐 반극우, 선거 뒤엔 반마크롱. 프랑스 1위 좌파의 정치 행보.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돌풍을 저지하고 깜짝 1위가 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NFP는 극좌 성향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레파이,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 좌파 정당이 뭉친 연합체입니다. 이들 정당은 평소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나 이념은 일치하지 않았으나 극우의 승리만은 막아보자는 목표로 뭉쳤었는데, 이렇게 반극으로 뭉친 NFP가 제1당이 되자 이제 사사건건 마크롱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해온 중도우파 성향의 개혁 정책을 폐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24는 NFP는 인기 없던 마크롱 정책과의 결정적인 단절을 약속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NFP는 프랑스 내에서 반발이 컸던 연금 개시 나이를 미루고 1년 더 내는 마크롱표 연금 개혁을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내었으며, 마크롱이 제외시킨 슈퍼카 등 비싼 자산 보유 시 세금을 물리는 연대세를 시행해 재원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NFP는 총선 승리 확정 전부터 EU의 예산 규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유럽연합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EU는 회원국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GDP의 60%와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기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110%와 5.5%여서 해당 기준을 초과했고, 복지를 위해선 추가 부채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유럽연합 탈퇴 설득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나라빚 이자만 24.7조 하는 마통 역대 최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라빚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총 지출 약 610.7조 원 중 국고채 이자 비용 비중은 3.1%로 전년 대비 0.8% 올라 8년 만에 3%대 재진입을 보여주었고,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은 16년 18조 원으로 잠시 줄어든 이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올해 4월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039.2조 원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 식량 문제가 국가의 힘이 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의 말을 일부 요약해보았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 1.1도가 올랐을 때 극단적인 기후재난의 발생률이 4.8배가 오른다고 하며, 이 말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극단적인 가뭄, 태풍, 홍수 등이 10년에 한 번꼴로 오게 된다는 말이 되며, 1.5도가 오르면 8.9배가 되고 4도가 오르면 40배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가 1.5도에서 2도 사이를 찍고 있는 상황이 되며 극단적 기후현상이 50년에 한 번이 아닌 5년에 한 번꼴로 올 것 같으며, 한국같이 대표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적은 나라는 대체 음식 등 대비 없이 식량 기후 문제가 터져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돌고 돌아 미국과 러시아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업국가가 강대국이라는 말이 다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중국 내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동정호가 많은 비로 220m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로 시진핑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고,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산둥성에는 번개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로 2,800채가 날아갔다고 하며, 중국은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에 미국의 2배인 연간 약 2조 748억 원씩 투자하며 에너지 패권 싸움에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에서 500km 떨어진 러시아 보르네시주 무기 창고에 드론 공격을 하여 무기 보급에 타격을 주었고, 중국 전기차가 미국 유럽 규제의 인도네시아로 향하며 기존에 자리 잡던 LG엔솔과 현대차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하였으며, 비트코인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음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료 등 공포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이라면 한두 달간 분할로 모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준 파월의 청문회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